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복구 선언하라는 제목입니다.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습니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한전은 30조 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입니다. 각국은 지금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데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이 큽니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번엔 암컷 막말, 이 당이 200석 얻어 대통령도 탄핵한다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같은 당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암컷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써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암컷은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최 전 의원은 여성 보좌진이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짤짤이 거짓말을 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중은커녕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여성 의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지만 자기 편의 허물에 눈을 감습니다. 암컷 발언은 대통령 탄핵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하자 민 의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전 의원도 반 윤석열, 반 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들었습니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희대의 꼼수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국회를 농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쓴 탈당의 정치란 책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암컷, 탄핵 얘기가 난무했습니다. 북콘서트 무대에 오른 3명의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은 모두 친 이재명계 모임 철험의 소속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 200석을 만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엔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청년용 현수막이라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을 제작하려다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무위원회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 위협을 하고 실제 한 사람을 억지 탄핵 소추했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방통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도 탄핵한다고 합니다. 실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총선 때까지 이들이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폭주한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정찰위성 발사도온 러시아, 좌시하면 더 큰 위협 맞을 것이란 제목입니다.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 땐 실패했지만 이번엔 일단 우주 공간까지 날려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지가 확인돼야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궤도 정상 진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차 발사 때에 비해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도 러시아 도움을 받아 로켓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예견됐습니다. 당시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푸틴은 북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위성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제재는 러시아가 찬성해 채택된 것입니다. 국제평화 수호에 의무가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주권국을 침략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스스로 만든 유엔 결의를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우리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북정찰위성은 극히 초보적인 것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만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의 수건 사업은 무기 현대화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포탄에 목매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최신 전투기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푸틴이 대북 지원을 공언한 데엔 한국을 얕잡아본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봤을 것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한국민 위협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일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러시아의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점점 빈번해지는 러시아의 한일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시 한미일 공중전력이 동시 출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러시아 제재망에도 적극 참여해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피해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 안보를 계속 위협한다면 특단의 대책도 불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암컷 막말도 잘못 아니라는 개딸들, 보고만 있는 이 대표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자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와 당원 커뮤니티 등에는 동지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물어뜯나,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딸은 이 대표의 여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에 분노해야 마땅할 텐데 도리어 옹호합니다. 이들의 상식 밖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너무 도를 넘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징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징계인 것입니다. 최 전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막말을 하고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할수록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니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개딸들은 국회 회의 중 수백 회 코인 거래가 드러난 김남국 의원에게 힘내라고 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 발언을 하면 문자폭탄을 보내고 사무실과 집까지 쫓아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번 사건에 일부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며 최 전 의원을 옹호한 것도 개딸 눈치를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조차 암컷 발언에 3일간 침묵했습니다. 당내에서 개딸 때문에 질식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폭주를 막을 사람은 이 대표뿐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선 패배 후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의원 당대표가 됐습니다. 개딸이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압박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색출해가며 이 대표를 보위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표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부적절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개딸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는 개딸에 대해선 보고만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연평도 전사해병 어머니 나도 안보 불감증이었다입니다. 지난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탄 170여 발을 쏟아부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사한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에 모친 김오복 씨는 대전 현충원 추모식에서 안보 위협 상황에서 누구도 희생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본지와의 통화에선 내가 바로 안보 불감증이었다. 전방도 아니고 평생 광주에서 교사로 지냈다며 북한 도발에 따른 희생엔 예외가 없다는 걸 아들이 휴가 나오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전사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핵무력 고도화와 적화 통일을 명시한 채 우리의 2배가 넘는 120만 군을 거느리고 각종 재래식, 화학, 핵무기로 중무장한 집단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남침에 국토를 도륙한 뒤로도 셀 수 없는 무력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주민은 굶주리게 하면서 온갖 무기를 만드는 데만 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실상에 경계심을 갖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안보 불감증은 아마도 한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환일 것입니다. 이 질환엔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남침도 그럴 이유가 있었다고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방어용이라고 변호합니다. 북핵이 그대로 있는데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때문이란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도 북한 소행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전으로 국민 불안 심리 자극에만 열중했습니다. 북에 현금을 못 줘 안달이었고 전 정권은 임기 내내 남북 이벤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북은 한국 타격용 전술핵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번 북의 정찰위성 발사와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제공을 두고도 우리 정부의 대러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 아니냐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한국의 대러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문제를 호도해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키려 합니다. 김오복 씨는 안보의 소중함을 모든 국민이 머릿속에 각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육을 잃고 난 뒤에야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민주당이 들어야 할 고언입니다. 하지만 추모식에 민주당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